자, 오늘은 영화 군함도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네. 26일 개봉 후에 그야말로 흥행에 있어서 승승장구를 하고 있죠. 네. 네, 오프닝데이 첫날에만 97만 명을 모았으니까요. 와우. 일단 역대 영화들을 살펴봐도 굉장한 성적이긴 합니다. 뭐 이전 기록은 사실 미이라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87만 2천여 명이었는데 무려 10만 이상을 더 불러들이면서 기록을 깼습니다. 예매율도 70%, 예매량만 59만에 육박을 했어요. 27일 기준으로 관객 155만 명을 넘어섰고요. 이런 속도라면 1000만을 돌파해 2천만까지 넘보는 거 아니냐는 말이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가능성 있는 얘기가 된 거죠. 어지간한 기록은 다 갈아치울 수 있을 것 같은 초반 기세입니다. 그러니까 뭐 1000만도 아니고 2000만이라는 게 사실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데 그렇죠. 영화의 뚜껑이 열리기 전부터 이런 예상을 좀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매율이 워낙 압도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역대 최고 오프닝은 이미 충분히 예상된 일이었어요. 네. 근데 군함도 보면 겉으로 외양새만 봐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흥행 요소를 좀 두루 갖추고 있잖아요. 일단 뭐 밀정이나 암살처럼 반일 감정을 기반으로 한 역사적 영화들이 굉장히 흥행을 많이 했다는 점, 그리고 유승환 감독이 워낙 또 스타 감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황정민의, 소지섭의, 송중기의 일단 여자 관객들도 다 보고 싶어하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예매율이 높았었던 것 같고 여러 면에서 좀 호기심을 자극했기 때문에 일단 보자 하는 관객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요. 이런 점이 역대 최고 오프닝을 기록하게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저 김지영 기자님도 뭐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뭐 사람들이 되게 관심도 많고 흥행의 요소가 되게 많이 갖춰져 있죠. 근데 뭐 한쪽에서는 군함도 흥행이 강제 관람 때문이다. 뭐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예. 일단 그 개봉 첫날에 스크린 수가 2027개였어요. 그러니까 국내 전체 스크린 개수가 약간 디테일은 다릅니다만 2,500개 정도로 보통 추산을 해요. 그러면은 대략 80% 정도 이상이 한 영화에 쏠린 셈이죠. 그러니까 둘째 날 1961개로 살짝 줄었습니다만 멀티플렉스에서 스크린을 운영하는 패턴을 보면 이번 주말에 다시 2,000개를 넘어서 폭발적으로 늘 것으로 보입니다. 극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군함도 말고는 원하는 시간에 영화를 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우리나라 영화 관객 중에서는 사실 이제 미리 자신이 딱 보고 싶은 영화를 꼭 찍어서 오는 분들도 계시지만 편할 때 가족이나 연인 단위로 극장을 찾았다가 맞는 시간에 이 영화 하니 이 영화 봐야지 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보고 싶은 작품이 있어도 시간이 안 맞으니까 관람하지 못하고 결국 특정 작품의 상영관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반강제 관람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관객의 볼거리를 일정 부분 침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작진이 실제 C극장의 어떤 상영 횟수를 조사해 봤는데요. 네. 한번 살펴보시면요. 그러니까. 서울 대학가 근처에 있는 C극장에 오늘, 그러니까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 영화 상영 횟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군함도가요, 6개 상영관에서 총 38회 상영이 되는데요. 반면 남은 영화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합치고도 군함도 횟수를 따라잡을 수가 없죠. 또 여기에 관람객이 많이 찾는 시간대나 뭐 좌석이 많이 확보된 상영관도 군함도에 치우쳐져 있어서요. 실제로는 상영 횟수보다 더 많이 지원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저도 그냥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군함도가 상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3개 이상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사실은 괜히 이유 없이 극장이 이렇게 했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극장 측이나 영화 관계자 측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네, 지금 그 극장가를 보면요, 세계 멀티플렉스관이 그 극장 영화 시장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극장이 영화 흥행을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닌데요. 지금 멀티플렉스의 사실 최대 목표는 결국 이윤 추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될 것 같은 영화를 최대한 많이 걸어주는 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군함도에 좀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신작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과점 현상이 조금 더 심하게 이렇게 비춰졌던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현상은 비단 어제 오는 일이 아니라 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험 다 있으실 거예요. 어떤 영화를 보고 싶어가지고 극장에 갔는데 가서 딱 보니까 시간표를 보니까 아침 10시에 한번 방영하고 뭐 밤 12시에 방영하고 이러면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많이 방영하는 영화를 보게 된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야, 그게- 이거 저 시간 맞으니까 네. 이거 보자. 뭐 이런 거 있죠. 맞아요. 그게 바로 퐁당퐁당 상영이고 개인이 경험하는 독과점의 바로 부작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선택권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독과점은. 근데 뭐 김지영 기자도 뭐 이런 이야기 했지만 독과점 이거 뭐 처음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예, 특히 뭐 군함도가 이번에 이 독과점 때문에
특히 그 부각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예. 물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크린 독과점 문제가 군함도만의 문제는 분명 아닙니다. 근데 그래도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전까지 스크린 독과점으로 문제가 됐던 영화들을 살펴보면 보통 1,700개에서 1,900개 정도의 상영관을 확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외화 중에서 가장 많았던 게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였고 이게 1,991개였습니다. 국내 영화 중에서는 군함도 전까지 검사 의전이 제일 많았는데 1,812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연중에 2,000개 정도가 심리적 마지노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 아무리 심해도 이건 알까지 없었다 싶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2,000개가 넘는 영화가 탄생을 했고 심지어 또 국내 작품이고 80% 이상을 점유하다 보니까 비판의 목소리가 다른 때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네. 김지영 네, 기자님.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선택의 폭이 없다는 게 사실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니까 다양성을 해치는 현상이니까요. 사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멀티플렉스가 많이 걸어주는 영화를 보고 있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주체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주체적인 선택이 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사실 어떤 작품이 개봉을 하는 게 사실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근데 많은 상영관 수를 하는 건 그보다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사라지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고요. 최근 대리꾼의 그 정윤철 감독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그 미이라 극장 몰아주기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이건 자본의 폭력이다 이런 식으로 좀 불만글을 남겨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저도 예전에 그 경험이 있는 게 그 이정현 씨가 그때 그 영화를 찍고 나서 여우주연상을 탔는데 보러 갔는데 거의 뭐 새벽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새벽 뭐 이런 수준이에요. 예,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어떤 영화인지 알겠어요. 예. 그거 알죠? 네. 예, 무슨 앨리스인가? 네, 뭐 이런 이상한 거. 나라의 예, 앨리스인가요? 예. 여튼 네. 네. 그래요. 뭐 관객의 볼 권리가 이제 우선인가 아니면은 극장의 이익이 우선인가. 어떻게 보면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충분히 충돌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담당 부처에서도 좀 분명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현 문화체육부 장관인 도정환 장관이 의원 시절이죠. 작년 10월에 영비법,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문제의 핵심인데요. 그러니까 수직 계열화. 그러니까 한 회사가 투자를 해서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 배급도 하고 상영도 하는 이 구조를 깨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네. 겸용 금지, 점유율 제한 등까지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번 군함도만 하더라도요. CJ 엔터테인먼트가 배급을 하고 CJ가 소유한 극장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개봉을 했습니다. 뻔한 밀어주기죠. 그러니까 당사자는 당연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발의가 되니까 서성 CGV 대표는 법이 제일 느리다면서 수직 계열화가 뭐가 문제냐라고 반문을 했어요. 근데 사실 거대 멀티플렉스와 배급사들의 이 카르텔이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술의 칼날은 분명 들이밀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유승환 감독님 입장에서도 군함도를 통해서 본인도 하고 싶을 얘기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안 그렇습니까? 네. 예. 비판 목소리를 내는 이들 가운데서 근데 그 국내 영화 감독들도 상당수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돈이 없어서 환경이 좀 열악해서 영화를 제대로 그 관객들과 이 만날 장조차도 부족한 분들이 이런 목소리를 많이 냈는데요. 뭐 예를 들면 독과점을 넘어선 광기 뭐 이런 표현을 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날선 표현이 나오는 게 이해가 좀 돼요. 왜냐하면은 한쪽에서는 상영관 한 개라도 좀 보장을 해달라고 아우성인데 다른 쪽에서는 원래 상영관도 있을 뿐더러 다른 상영관까지 퐁당퐁당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문화 생태계가 파괴가 되는 거죠. 환경 생태계처럼 문화 생태계도 다양성이 중요해요. 영화 산업도 이런 영화와 저런 영화들이 함께 공존을 하고 여러 관객들이 볼 수 있도록 들어갈 때 이 문화 산업 전체가 성장할 수 있는 건데 마치 뭐 환경적으로 뭐 베스나 뭐 이런 식물들이 들어와서 다 잡아먹는 것처럼 우리나라 영화 산업도 굉장히 일변도하게 될 경우에 나중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군함도가 바로 그 일본의 제국주의를 비판한 영화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 영화가 문화 제국주의처럼 다른 영화들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똑똑해. 네. 김지영 기자님은요? 네, 맞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속의 약자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영화가 이런 논란을 빚고 있는 건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류승환 감독이 오늘 그 입장을 좀 밝혔는데요. 예. 군함도가 뚜껑을 열어보니까 반일 감정에 호소하는 영화일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친일 논란이 지금 좀 있기는 해요.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달리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네티즌들 사이에서 조금 조선인을 비판적으로 다뤘다는 이유로 조금 친일 논란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좀 상황에 빠졌는데 오늘 그와 관련된 조금 변명은 하셨는데 독과점 논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 하셨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러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관련된 논의가 계속 있어야 될 거는 맞다고 보고요. 어제 그 송중기 씨가 뉴스룸에 출연을 하셔가지고 손석희 씨가 아주
돌직구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어어. 이번 어떻게 생각하시냐. 네. 그랬더니 송중기 씨가 배급과 관련해서는 전문가가 얘기해야 될 것 같다. 관객들이 영화를 평가해주면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현명하게 피해 가셨어요. 아무래도 배우는 조금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니까요. 그렇죠. 네. 솔직히 이 영화 자체를 이번 스크린 독과점 논란 때문에 뭐 폄하하거나 곡해해서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일본은 나빠 이런 시선으로 그리지 않고 이렇게 다양하게 봤다는 거에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양한 의견 한번 잘 들어봤고요. 영화 군함도 그리고 그 독과점 논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